여러분의 글쓰기 도우미 최복현입니다. 오늘은 애니미즘으로 글쓰기예요. 따라서 애니미즘의 원리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자, 아마도 그 인류의 문헌에 있어서 가장 먼저 등장한 서사시 기억하시죠? 바로 그리스 신화로 이야기되는 이 그리스 신화들은 전부가 애니미즘으로 형성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만큼 애니미즘의 힘은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애니미즘이 바로 우리의 생각을 깨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를테면 불가의 용어 중에 공즉시색이라는 말이 있죠. 이 공즉시색이라는 말은 결국 없는 것 같으나 뭔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바로 애니미즘이 이것을 부여해주는 힘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죽어있는 사물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만약에 이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면 그 애니미즘은 어른이 더 잘할까요? 아니면 아이가 잘할까요? 애니미즘은 바로 아이들이 훨씬 어른들보다 발달해 있습니다. 이를테면 길을 가다가 꺾여 있는 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아이는 이렇게 말하겠죠. 아유, 이 꽃차 얼마나 아프니 참 아프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것이 바로 아이들은 애니미즘이 숨쉬고 있다라는 의미고요. 인류에 있어서도 바로 그리스 신화는 애니미즘의 본산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애니미즘을 키우면 글쓰기가 보입니다. 즉 다른 글쓰기도 아니고 창의적인 글쓰기가 보여요. 만약에 창의적인 글을 쓰고 싶다면 바로 애니미즘을 생각하라 라는 이야기예요. 자, 사물이 있습니다. 요거는요 죽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영어에서는 사물명사라고 하죠. 그리고 또 요 반대되는 걸 우리가 생물명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글에서는 요 사물명사를 무정명사라고 부르고 요거를 유정명사라고 부르더군요. 그렇다면 사물명사 무정, 감정이 없는, 그리고 생물명사는 유정, 감정이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애니미즘의 비밀은 뭐에 있냐면 어떤 그 사물에게 감정을 심어준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죽어 있는 것을 살아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감정이 없는 것을 감정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애니미즘의 시작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를테면 자,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는 감정이 없다라는 생각이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바위를 애니미즘으로 생각한다면 이 바위는 이제 말을 할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어요. 감정이니까요. 따라서 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면 산에 갑니다. 겨울이에요. 아이젠을 차고 바위길을 가요. 그러면 아이젠의 밑에 밟히는 이 바위는 삐그덕 소리를 낼 겁니다. 찌그덕 소리를 내겠죠. 그랬을 때 바위니까 찌그덕 소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들려요. 그런데 이게 살아있는 놈이다, 감정 있는 놈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바위가 아파하는구나, 바위가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사물을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아무런 감정도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자,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어요.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데 이 숲을 보니까 참 다정한 것 같아요. 참 다정한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다정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면 이걸 그냥 나무들의 숲으로 본 게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감정 있는 존재로 본 것이죠. 그러면 이 나무들이 다정하게 모여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사람들의 숲을 생각해냈다라는 것이고요. 이만큼 우리가 감정이 없는 것에 감정을, 그리고 죽어 있는 것에 생명을 부여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창의적인 글에 접근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처럼 애니미즘의 감정을 가지면
생각이 없던 곳에 생각이 부여됩니다. 저는 나무들의 숲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나무들을 밑으로 내려볼까요? 아마 산길을 가다가 나무들의 뿌리가 막 얽혀 있는 모습을 볼 거예요. 그러면 이 겉모습을 봤을 때 나무들은 참 다정한 것 같죠. 그러나 그 밑에 뿌리가 얽혀 있는 모습을 보면 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생존 경쟁을 벌이는가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느낄 수 있다. 나무들도 생존 경쟁을 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면 이건 이미 애니미즘적인 감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무를 그냥 나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들이 모여 살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처럼 살고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내는 것이고, 뿌리들이 얽혀 있으면 나무들의 생존 경쟁의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감정을 부여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보다 그 많은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은 하나의 더 예를 들어드리고 실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죠. 예를 들면 만약에 애니미즘의 심이 어떤지를 알고 싶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책상이 있어요. 이 책상에 낙서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쓸 수 있고, 일반적인 문장으로 쓸 수 있고, 애니미즘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 중에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책상에 낙서하지 말 것이라고 썼어요. 이번에는요, 낙서하지 말 것이라고 하는 거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애니미즘 정신을 살려가지고요, 이 책상은 당신의 얼굴입니다 라고 썼다라고 치자고요. 이 글의 목적은 두 개가 다 같은 얘기입니다. 따라서 낙서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상에 앉는 사람이 낙서를 하고 싶었는데